안녕하세요. 닥터 임찬학입니다. 오늘은 그 자궁경부 이용성증 시리즈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HPV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형성세포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조금은 심도 있게 다뤄볼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DNA도 나오고 그 DNA의 트랜스크립션, 레플리케이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렵거나 좀 지루한 내용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형성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관리할 때 아니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꽤나 큰 도움이 돼요. 한번 오늘 내용 이해해 보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어렵고 약간의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궁 경부가 있고 질 쪽이 있으면 외부에 뭐 성관계나 아니면 병원이나 아니면 위생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그 바이러스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대부분 자궁 경부에서 활동하거든요. 자궁 경부에서 활동하는 게, 바이러스는 기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스스로 못 살아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니고 꼭 숙주세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삼는 거는 자궁 경부의 상피세포들이에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 경계선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 숙주세포의 세포막이에요. 이렇게 이 아래쪽이 숙주세포인 거고 이 막의 일부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약간 빨간색 동그라미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가 바이러스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랑 딱 만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딱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까 바이러스의 막의 일부가 녹고 숙주세포의 막의 일부도 녹아서 걔네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이걸 퓨전 된다고 하는데, 막이 붙으면 이게 약간 공간이 남겠죠? 그 공간으로 DNA가 이렇게 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DNA,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인 DNA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해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붙어야 돼요, 일단. 그죠? 숙주세포와 만나지 않으면 사실 뭐 전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없으면 전혀 생명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숙주세포와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DNA를 숙주세포 속으로 쏙 밀어넣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DNA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막이랑 붙었죠.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를 쏙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요. 원래 DNA는 이런 거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숙주세포가 스스로 대사활동을 하려고 막 그 세포막 안에 있는 DNA 백본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단백질 효소들을 만들어서 이제 생명활동을 영위하는데, 그 과정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세포가 메신저 RNA 만들어낼 때 자기도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본인의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거죠. 숙주세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신저 RNA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쪽 그림 보면 DNA가 3배가 됐네요. 3개가 뿅 만들어졌죠. 이런 과정을 레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자기 복제. 원래 숙주세포도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세포 분열할 때 스스로 가지고 있던 DNA를 복사해서 2배로 늘려가지고 그걸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세포가 분열되는 건데, 그 과정에 몰래 또 끼어들어가서 자기 DNA를 또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NA가 지금 뭐 3개만 그려놨지만 수만 카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DNA가 만들어지고, 이 메신저 RNA에서는 또 이런 단백질들을 만들죠. 이 단백질들이 뭔 역할을 하냐면 이 껍질 역할을 해요. 껍질. 그래서 이 숙주세포의 기전을 이용해서 껍질도 만들고, 그 껍질로 이제 자신의 DNA를 감싸면서 보호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탁 터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HPV가 자궁 경부에 있는 상피세포들에 만나서 DNA 넣어가지고 거기서 막 목재 막 해서 탕 터져 나오면 주변 세포를 다시 감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원래 있던 숙주세포의 DNA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숙주세포의 DNA에 바이러스의 DNA가 끼어들어가요. 이걸 인테그레이션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숙주세포 DNA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딱 벌려놓으면서 여기에 끼어들어갔다고 치면 이 유전자 이제 망가진 거죠.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돌연변이를 만들면서 누적이 된다. 점점 돌연변이가 누적된다. 그러면 그 세포를 이형성 세포라고 합니다. 그 이형성 세포에 또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누적된다. 그럼 그걸 암세포라고 합니다. 정상세포에서부터 바이러스의 DNA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손상을 일으키면서 그런 돌연변이가 누적되면 이형성 세포, 또 누적되면 암세포 이렇게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에 HPV DNA들이 세포 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앞서 설명드린 걸 많이 보여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예요. 이 부분. 비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세포로 꽉 차 있어야 돼. 이게 상피거든요. 상피 조직이거든요. 세포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미세하게 상처가 난 거죠. 이게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처거든요. 이런 대로 여기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기저세포랑 딱 만난 지점, 그게 가장 처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딱 만난 그 그림.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형성 세포 만들고 이형성 세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져 올라오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위에서부터 공격해서 이형성 세포 만들어지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예요. 밑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쌓여 올라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세 상처라는 걸 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냐면 이런 상처가 없으면 사실 바깥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세포는 공격해봐야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것 때문에 설명드렸는데 그 숙주세포가 대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유전자 복제하고 그런 과정에 바이러스가 쏙 껴들어가서 자기 거를 복제하고 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와 복제가 왕성한 세포에 들어갔을 때나 바이러스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부층의 바깥에 있는 이런 상피세포들, 납작하다고 편평상피세포라고 부르죠. 이런 편평상피세포들은 거의 죽어있는 세포예요. 대사하지 않아요. 분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 공격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같이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라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기저세포에서 매일같이 세포 분열하면서 이렇게 세포들이 많아지면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피부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이제 새로 생긴 애기 세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점점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이런 상피층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거의 다 늙어서 조금 있으면 떨어져서 죽어나갈 세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PV 입장에서도 이런 세포들 공격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세하게 난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죠. 기저세포를. 가장 왕성한 기저세포를 공격하는 거고, 이 미세 상처가 만약에 없으면은 HPV가 활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치료하고 혹은 관리할 때 이러한 미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잘 안 나게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크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위에서부터 이형성 세포가 생긴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얇게만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깊게 비수술 치료를 해도 이게 전체가 다 재생될 때까지 충분히 3개월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도 이 내용을 이해하면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설명드린 거는 바이러스가 HPV 바이러스가 질 내부로 들어와서 자궁경부와 만났을 때 거기에는 미세 상처로 들어가서 숙주세포와 딱 만나는 그 시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형성 세포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이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상 미세 상처 때문에 그래요. 미세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미세 상처가 덜 만들어지는 환경을 유지하면 그래도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 치료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그 미세한 상처를 만들지 않는 방법들, 이런 거는 지금 시리즈별로 기획해서 다음 편에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음 편 이제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업로드 될 텐데 꼭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